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걱정되는 시간입니다. 세포호흡. 네, 우리가 물질에서 하면은 빼놓을 수 없을 만한 일,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앞의 내용들이 정말 왕왕 나와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앞의 내용들 잘 정리해보고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세포호흡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세포호흡, 생물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네, 호흡 기질을 분해, 즉 산화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 형태죠. ATP를 얻는 과정입니다. 즉 포도당이 산소와 물과 반응하여 이산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 에너지는 최대 32 ATP와 그리고 열 에너지로서 형태고요.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산화적 이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밑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세포 안에 세포질이 있고요. 그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납니다. 포도당이 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돼요. 이때 이 ATP가 만들어지고 그때 또 이 NADH라고 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TCA 회로로 이동하기 전에, 즉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면서 이산탄소도 만들어지고요. 또 거기서 NADH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TCA 회로에요. 그래서 EATP와 4CO2, 이산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이 TCA 회로를 통해서 6NADH와 2FADH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반응하면서, 그리고 거기 산소도 같이 반응하면서 최대 28 ATP와 그리고 12 물 분자 12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해당 과정입니다. 한 분자의 포도당이 1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면서 이 NADH 2개와 ATP 2개가 생성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산소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NAD 플러스라고 하는 효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자, 포도당이 과당 이인산으로 되면서 ATP를 쓰고요. 에너지를 쓰고요. ATP가 되는 에너지를 쓰고요. 얘가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NAD 이온이 NADH 플러스 수소 이온으로 그리고 ADP가 ATP로 바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두 개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인산도 인도 같이 반응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해당 과정의 산물들 피루부산이 산화되고요. 먼저 그리고 거기서 그 산화된 또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반응물을 가지고 생성물을 가지고 TCU 회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산소가 있을 때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하면서 산화되는 과정인데요. 먼저 해당 과정 결과 생성된 피루부산이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CO2를 방출하고 조효소, 우리가 COA라고 부르는 조효소 A와 결합하여 아세틸 COA로 전환됩니다. 이때 탈수소 반응에 의해서 NADH가 생성되죠. 자, 피루부산이 CO2를 방출하면서 그리고 NAD 플러스가 NADH와 H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조효소 A와 반응하면서 아세틸 COA가 돼요. 또 조효소는 또 빼고요. 또 아세틸 COA에서 또 조효소가 또 방출되면서 또 얘가 또 TCA 회로를 또 돌게 되는데 1분자 아세틸 COA로부터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ATP 하나, 탈수도 반응에 의해서 NADH 3개와 FADH2 하나,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CO2 2개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계속 이 회로를 돌면서 아세틸 COA가 시트르산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5탄소 화합물이 되면서 NAD가 NADH와 H 플러스로 그리고 CO2가 방출되게 되고 생성되게 되고요. 5탄소 화합물이 또 4탄소 화합물로 바뀌면서 이산탄소를 내보내고 ATP가 ATP로 그리고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4탄소 화합물 또 거기서 또 바뀌면서 FAD가 FADH2가 되고요. 4탄소 화합물이 또 옥살아세트탄 NAD 플러스에서
되면서 NAD 플러스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 바뀌고 또 걔가 또 시트라산이 되고 이렇게 이런 회로를 또 돌게 돼요. 그 결과 또 만들어진 물건 또 물질들이 어디로 가느냐?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내막으로 이동되는데요. 자, 전자 전달과 화학 삼투를 이용한 통해 ATP 합성 과정으로 통한 ATP 합성 과정으로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고 산소가 필요해요. 앞에 과정들 생성된 NADH와 FADH2가 지니고 있던 전자가 전자 전달 효소들에 의해서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H 플러스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막사이 공간으로 능동 수송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삼투 형상으로 인해서 ATP가 생성되게 되고요. NADH 하나당 약 2.5 ATP 그리고 FADH2 하나당 약 1.5 ATP가 합성됩니다. 근데 1포도당이 앞에 해당 과정과 그 피르부산 하나 그리고 TCA 회로를 통해서 NADH가 10개 그리고 FADH2가 2개 만들어지므로 최대 28 ATP가 생성되게 되죠. 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공급원은 NADH와 FADH2가 되겠고요.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O2가 되겠습니다. 즉 들어온 물질들이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들이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 전자 수용체들을 통해 전자 전달책들을 통해서 계속 막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기질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막사이 공간은 수소이온 농도가 되게 높고요. 산성은 낮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수소이온 농도는 낮은 반면에 또 pH 농도는 또 높고요. 상대적으로 높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들이 계속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또 FADH가 FAD 플러스 E2H2로 H 플러스로 그리고 NADH와 H 플러스가 또 NAD 마이너스와 H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 전자를 받는 것은 산소와 수소이온이 이 전자를 받게 되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ATP 합성 요소에서 또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서 ADP 플러스 인산이 ATP가 되는 또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산화적 인산화란 무엇이냐? 전자가 계속 전달되어 앞에서 NADH와 FADH에서 계속 전자가 꺼내지고 걔가 또 산소와 수소이온으로 이동돼서 또 물이 만들어지고 계속 전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이온의 농도 때문에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면서 ATP가 합성되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즉 세포호흡에서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해당 과정과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로 인해 ATP 2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TCA 회로는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ATP 2개가 만들어집니다. 산화적 인산화는 해당 과정과 TCA 회로의 결과로 만들어진 NADH가 10개 그래서 각 최대 25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FADH2가 2개 최대 3 ATP가 만들어져서 총 28 ATP가 28개 만들어지게 되고 즉 포도당 한 분자당 최대 ATP 32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세포질에서는 해당 과정이 일어나요. 해당 과정 포도당이 이피르부산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NADH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ATP가 생성되게 됩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로 인해서. 자, 이 이피르부산 산화됩니다. 산화되면서 또 NADH가 2개 만들어지고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네요. 자, 그리고 걔가 조효소 COA를 만나면서 이 아세틸 COA 2개가 만들어지고요. 걔가 TCA 회로에 이용됩니다. TCA 회로의 결과상 NADH 6개 그리고 FADH2 2개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4개 만들어지고요. ATP 2개 만들어지네요. 역시 기질 수준 인산화로 인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합하면 NADH 10개 그리고 FADH2 2개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산화적 인산화로 인해서 전자를 내놓게 되고 전자 전달계를 통해 또 한쪽에서는 수소이온과 산소가 반응하여서 물이 만들어지는 한편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최대 28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ATP는 32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포 호흡의 에너지 효율은 포도당 1몰 분해 시 필요한 방출한 에너지인 686kcal를 칼로리로 ATP 1몰에서 ATP 1몰 생성 시 만들어지는 7.3kcal 그리고 32 곱한 걸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세포 호흡 에너지 효율, 에너지 방출한 이때 필요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의 비율을 알아볼 거예요. 자, ATP가 ATP로 만들어질 때 7.3kcal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ATP가 32개까지 만들어져요. 곱하기 32. 그리고 포도당 1몰 분해 시에는 686kcal의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얘네를 가지고 계산하면은 약 34%의 에너지 효율을 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호흡 기질에 따라 세포호흡 경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눠지게 되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하게 되는데 포도당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되고요. 그 피루부산이 역시 또 아세틸 CoA 피루부산의 산화를 통해서 아세틸 CoA 그리고 걔가 TCA를 통해서 산화적 인산화되고 또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지방 같은 경우엔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에 이용되게 되고요. 지방산은 아세틸 CoA와 결합해서 피루부산의 산화에 이용되게 되는 거죠.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해당 과정에도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도 그리고 TC 회로에도 모두 사용하게 되네요. 이때 아미노산은 그냥 사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NH3 또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그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서 요소가 되고 오줌 배설되게 되죠. 자, 이런 호흡 기질이 세포를 통해 분해될 때 소비된 산소의 부피에 대해 발생한 이산탄소의 부피 비를 우리는 호흡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RQ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발생한 이산탄소의 부피, 즉 이산탄소의 방출량을 소비된 산소의 부피, 즉 산소 흡수량을 나눈 양이에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호흡률이 1에 해당하고요. 지방은 0.7. 즉 탄수화물 부피 같다는 소리죠. 지방은 0.7, 단백질은 0.8. 소비된 산소보다 발생한 이산탄소가 부피가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는 호흡을 알아봤어요. 호흡. 자, 산소가 사용되는 세포호흡은 산소를 사용하는 산화적 인산화가 진행되고 호흡 기질이 이산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도 높을 뿐더러 ATP도 많이 생성돼요. 하지만 산소가 사용되지 않아서 호흡 기질이 중간 단계까지만 불안정하게 분해되는 발효라는 놈도 있는데요. 분해산물로 에탄올, 젖산 등의 물질이 생성되고 전자 전달계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과정만 통해서 소량의 ATP가 생성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산소 호흡은 포도당이 높은 에너지의 높은 포도당이 계속 분해되면서 언제까지? 이산탄소가 물이 될 때까지 계속 분해되면서 낮은 에너지의 물질이 될 때까지 계속 분해되면서 다량의 ATP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발효라고 하는 이제 좀 신기한 또 다른 작용은 높은 에너지 갖고 있는 포도당이 그냥 해당 과정만 통해서 에탄올과 같은 분해산물로 한 번만 분해됩니다. 즉 불완전하게 분해돼요. 계속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분해돼요. 그래서 소량의 ATP가 만들어져요. 발효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들이 있어요. 알코올 발효가 있습니다. 1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에탄올과 CO2로 분해되게 되는데요. 포도당 1분자당 이 ATP가 순생성됩니다. 즉 아까 말했던 세포호흡보다는 훨씬 적게 ATP가 만들어지네요. 자,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NAD 플러스가 또 NADH와 수소이온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다시 ADP는 이 ATP로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리고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데 이때 이산탄소를 방출하고요. 또 아세트알데히드가 에탄올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NADH와 수소이온이 NAD 플러스가 되고 또 걔가 또다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데 또 이동하는 즉 포도당이 에탄올과 이산탄소와 ATP로 분해되는 과정인 거죠. 젖산 발효입니다. 1분자의 포도당이 2분자의 젖산을 분해되면서 포도당 1분자당 이 ATP가 순생성되는 작용인데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됩니다. 역시 NAD 플러스가 NADH와 수소이온으로 그리고 ADP가 인산과 결합해서 ATP가 되는데 이때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면서 아까 만들어진 NADH가 또다시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NAD 플러스가 되고요. 또 걔가 또다시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데 또 반응을 하게 되네요.
자, 즉 포도당이 젖산과 ATP 두 개로 만들어지는 작용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포호흡 얘기하면서 호흡에 대한 얘기, 정확히 말하면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서 효소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놀랍게도. 계속 이 기질에 작용하는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효소에 대한 얘기도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화학적 삼투, 회수포막에서 다뤘던 얘기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왕왕 나옵니다. 이건 언제까지?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호흡과 관련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죠. 광합성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과정들이 다양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내용들이 왕왕 많아지네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